저도 이제 정치부 기자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오시는 과정에서 좀 당에서 엄청 설득을 길게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쉽게 오신 게 아니고 뭐 삼고초려 끝에 모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마지막으로 설득에 나서서 그게 좀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떤 말이 좀 와닿으셨던 거예요? 그건 저하고 전화를 하기 전에 네. 그 한동훈 그 위원장도 원래 법무부 장관 하다가 이쪽으로 갑자기 이제 예. 작년에 불려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방송에서 그 4월 10일 이후 저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한 전 위원장이 그 말을 했을 때요. 저런 얘기를 예. 이제 그분은 사실은 이제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네.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근데 작년 말에 뭐 당 지도부 개편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저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잠시 좀 소강 상태 들어갔다가 예. 1월 3일 날 뭐 문자가 오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모르는 전화는 이제 전화를 안 받아 가지고 네.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이제 통화가 됐는데 처음 얘기 나눴던 게 저도 그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우리 한 위원장께서는 마침 그 청년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저도 그거를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좀 꼭 좀 해보시면 어떠냐고.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좀 제가 뭐라 그러나 뭐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우리 그저 배현진 의원께서 그 조직부총장이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 네. 배 의원께서 이제 계속 연락이 오고 갔었고 그 이후에 잠시 소강 상태였다 이제 한동훈 위원장 연락을 또 받고 그러면서 네. 마음을 많이 굳히게 된 거죠. 청년이 또 두 분의 공통 관심사였던 것 같네요. 시작이 그랬어요. 예. 강남 병이시면은 한동훈 위원장 사는 곳이 지역구 아니세요? 그렇습니다. 지역구민이네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역구민입니다. 두 분이 좀 최근에도 소통하십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영입한 인재는 관리라고 하는 표현이 좀 이상하고 안부를 계속 주고받는다고 들어서 예, 그 정도. 예. 안부를 주고받는 정도.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잠시 이제 좀 쉬어야 되는 시간이었고 같이 식사를 한번 했어요. 예. 식사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도 드리고 당분간 좀 휴식을 좀 취하는 게 좋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두 분만 식사를 하신 건가요? 예. 예. 더 여쭤보면은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 여기까지만. 정도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하셨잖아요. 예. 대통령을 뭐 그 전에 기업인으로서도 뭐 보시는 기회가 저는 없었습니다. 처음 보시는 예. 거였군요. 초선 의원들에게 좀 당부 어떤 거 전하셨는지 궁금한데. 뭐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많이 나왔는데 예. 뭐 제일 강조됐던 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하고 대구 지역 초선 당선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게 첫 번째 미팅이었고 네. 여소 야대지만 우리 초선 의원 여러분들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똘똘 뭉쳐서 대응해 달라. 네. 이제 그게 이제 메인 포인트였고 마침 저는 나이 때문에 그런지 저를 바로 앞자리에다가 이렇게 마주보고 식사를 하셨군요. 그래서 예. 저는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뭐 따로 얘기하신 건 없었지만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보면 그 대구나 뭐 이런 구미 또 이렇게 인연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개인적인 인연은 없기 때문에 그 반도체 관련된 예. 그 우리 대통령께서 기억해야 될 내용. 근데 이거를 좀 몇 마디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정진석 실장께서 뭐 한 장으로 좀 정리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보내드렸고 뭐 꼭 뭐 반도체 지금 얘기하면 전부 다 그 내용은 들어가기 때문에 엊그제 발표한 내용에서 보면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또 언급이 됐고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이 언급한 뭐 반도체 산업이 26조 원 규모를 지원하겠다. 뭐 요게 다 고동진 당선인이 언급하신 뭐 요런 부분. 구체적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예. 저는 제가 이제 강조했던 건 이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반도체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이 반도체는 지금 국제적인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굉장히 그 막중한 산업이다. 예. 이게 국가의 무기화 돼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에는 미국에서는 원천 기술, 일본은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한국과 대만은 이제 제조와 생산 이런 식으로 국제 질서가 이렇게 암암리에 분업화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5G하고 인공 AI 기술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게 전략 무기화가 되는 겁니다. 기술이 워낙 빨리 바뀌는데 네. 여기에 반도체의 중요성이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제조까지도 자국으로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끌어들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TSMC를 또 끌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막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패권 경쟁은 이미 시작이 됐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잘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인수전 싸움과 쩐의 전쟁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돼요. 인수전이라고 하는 건 인력, 수력, 전력. 인수전. 예. 앞자리를 딴 거였군요. 예. 인수전과 쩐의 전쟁, 돈의 예. 전쟁. 네. 그러니까 인수전 중에서 우선순위는 거꾸로 전력, 수력, 인력. 그래서 지금 특히 전력 같은 경우는 한동안 이제 민주당에서 그 아리백을 상당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게 한 10% 가량일 거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용인, 화성, 평택, 이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새로 짓고 있는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예. 전력 공급을 하려면 네. 현재 아리백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해, 서해, 남해 쪽에 있는 그 전력을 끌어오는 송전선을 설치를 해도 그건 또 한전의 몫이에요. 네. 한전에서 그 지금 굉장히 여력이 좀 없고 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근데 해외에서도 보면 아리백은 유럽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나 일부 빅테크들이 보면 CFE, 카본 프리 에너지, 예.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예. 또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미 유럽의 그 독일 같은 국가도 아리백을 주장을 했다가 네. 결국 탄소 중립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리백 가지고서는 커버할 수 있는 그 용량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같은 거죠. 이 아리백에는 없는 CFE에는 원자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원자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 정부에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탈원전 정책을 탈원전을 했으니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아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이 좀 곤두서 있는데 네. 지금 경기도 이 남부 벨트에 원자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현재 기술적으로는 뭐 대형 원전은 아예 못 들어오고 예. SMR이라고 하는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조그맣게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이거는 용수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바닷물 저 해수라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대통령실 SMR. 출입하면서 출장 예. 따라갔을 때 근데 SMR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예. SMR이 예. 현재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핵폐기가 필요 없는 기술까지도 지금 가만히 되고 있어요. 네. 헬륨 가스를 쓴다거나 해서. 예.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5년에서 한 7년 걸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기존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반도체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게 옳다. 네. LNG라든가 수소 예. 가스도 이거는 CF이기도 하지만 또 아리백이기도 합니다. 네. 이걸 병렬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그런 것도 현재 그 산업자원부에서 이미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구마모토 공장 1기 공장 가동된 걸 보면 네. 5년 걸릴 게 지금 28개월 만에 완공이 됐어요. 올해 2월에. 예. 재생에너지 하나도 못 썼습니다. 아리백. 기존의 원전이라든가 기존 에너지 가지고 썼어요. 문제는 기존의 공장을 가장 빨리 가동을 하는 게 옳다. 이게 반도체가 이제 그 국가 그 전략 무기화돼 있기 때문에 네. 공장을 빨리 가동하는 게 답이다. 네. 구마모토는요, 일본에서 태양광 에너지가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기 공장에 그 아리백 에너지를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 에너지 문제는
지금 뭐 산업자원부라든가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검토해둔 내용을 예. 우리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무엇이 국익을 위한 길이냐. 이게 반도체 산업을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올해 초에 받아야 될 50% 그 보너스도 못 받아서 반도체가 제로였었어요. 예. 그래서 동탄 경제가 죽고 그다음에 저기 삼성전자 그 법인세가 올해 하나도 못 낼 거예요. 그러면 지역 경제, 수원 경제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올해 아마 휘청할 겁니다. 그래서 네. 아까 인수전에서 이 전력 문제는 예. 이 정당을 떠나서 국가의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예.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고 전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네. 돈인데 미국이나 일본은 돈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50%, 30% 이렇게. 예. 근데 우리 어저께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그 26조에는 사실은 한 70%가량이 그 저금리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지원이 아니고 직접 지원보다는 왜냐하면 네. 지금 직접 지원은 이제 소부장 기업에다가 하긴 하는데 네. 이게 민주당에서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거는 무슨 대기업 특혜다 뭐 이러고서 공격을 해요. 예, 뭐 재벌 특혜 이런 말 나올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이거는 특정 기업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 이게 대기업을 도와주면 대기업은 소부장 기업이 지원받은 R&D 금액하고 매칭을 해서 네. 소재 부품 장비를 개발합니다. 우리가 2019년에 일본이 우리 저기 뭐 폴리미드라든가 이런 뭐 저 세계 그 저 반도체에 쓰는 그 화합물 수출 못하게 한 적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결국은 국산화를 상당 부분 했거든요. 네. 이러한 것을 더 선행적으로 소부장은 개발을 하고 근데 대기업은 이거를 개발을 할 때 어떻게 개발을 하고 품질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도 여기다가 사람을 투입을 해야 되고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은 소부장 중심의 중소 중견기업에 해주는 건 맞지만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검토가 돼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뭐 예. 그 TSMC 일본 구마모토 그 공장은 일본 정부가 50% 설비 투자를 지원을 해줬어요. 50% 금액을. 예. 그래서 유치를 한 거군요. 그래서 유치를 한 거고 네. 이 공장도 또 준비를 할 겁니다. 네. TSMC가. 지금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TSMC 같은 공장을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하시면 또 다른 삼성전자를 한국에 또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인력도 그럼요. 이게 필요할 그리고 거고, 인력을 일자리도 양성을 창출되고. 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인력 문제는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양성되는 한국 사람만 가지고서 첨단 설비를 돌린다라고 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는가. 네. 외국인 예. 근로자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런데 네. 외국인 학생들이 과거 외국인 하면 근로자 뭐 3D 업종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예. 어떤 그 우수 인력들을 한국 기업에서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이런 것도 전향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